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원자재 공부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의 무기로 주목받았던 히토류를 알아보는 시간 제3탄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자원 전쟁의 중심 히토류의 가격 추이와 여러 시장 지표들 간의 상관성 그리고 관련된 투자 시장 동향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딱 생각을 하면 어디다 투자할까? 뭐 이런 생각 딱 안 드세요?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사실 히토류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히토류 가격을 알아볼 건데요. 가격을 알아보기에 앞서 히토류의 종류도 많고 또 모든 히토류의 거래 가격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5종의 히토류 산화물 가격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략히 히토류 산화물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거는 산화 이투륨인데요. 이투륨은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 형광체 등에 쓰인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화 이투륨은 보시는 것처럼 백색 분말로 TV 형광체나 자성 재료 첨가제 등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산화 세륨인데요. 밝은 노란색 분말이고 세륨의 경우 스마트폰 액정 연마제에 쓰인다고 했었었는데, 이외에도 유리 탈색이나 도자기, 화학 촉매 이런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밀가루 같은 느낌인데요, 아주. 지금 히토류들이 산화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산화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유리 위에 형성된 얇은 기름막, 유막을 제거한 용도로 쇼핑몰에서 일반 상품처럼 사람들이 이제 사서 차에다가 유막 제거용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히토류가 우리가 몸을 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사서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었네요. 산화물들은 일반 쇼핑몰에서도 많이 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산화 란탄인데요. 란탄 이렇게 불리는데 유리에 첨가돼서 굴절률을 높이고 빛의 파장을 적게 해서 고급 카메라 렌즈에 쓰인다고 저번 시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란탄 산화물이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이제 산화 디스프로슘은 보시는 것처럼 백색 분말이고요. 디스프로슘 자체가 자성이 아주 강한 금속입니다. 그동안 자석하면 네오디뒼 자석을 말씀드렸었는데, 디스프로슘은 네오디뒼 자석에 첨가돼서 자력을 보호하고 높은 열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에어컨, 발전기 모터에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산화 디스프로슘은 원자로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 자성 때문에 원자력에서 쓰는가 보군요. 주로 히토류라는 것들이 이제 첨가제 형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여기 보이시는 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용도로 다른 화물, 다른 철 물질들과 금속 물질들과 결합해서 첨가제 형태로 뭔가 성격을 좀 높여주는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실 히토류 산화물은 산화 네오디뒼입니다. 네오디뒼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으로 유명하고요. 산화 네오디뒼은 파란색이고 이제 유리에 네오디뒼을 넣으면 특유의 밝은 자주색이 돼서 유리 착색제에도 쓰인다고 하고요. 역시 또 자성 재료에도 쓰입니다. 네오디뒼 유리라고 불리는 건 핵융합에 쓰이는 강력한 적외선 레이저에도 사용이 되고, 이투륨과 알루미늄의 산화물과 네오디뒼 이온을 합치면 정밀 금속 가공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레이저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네오디움 자석을 좀 사봤어요. 근데 가격이 조그만 건데도 가격이 900원, 1000원 이렇게 막 팔던데, 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저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 좀 들었고, 우리 주변에 이 네오디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히토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피커나 아니면 스마트폰 스피커의 어떤 성능을 높여준다거나 여러 가지 차량용 모터의 특성을 높여준다거나 하여튼 기존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석의 어떤 자력을 훨씬 세게 해주는 역할을 지금 담당하는 것 같고요. 이제 산화 네오디뒼 산화 화합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산화 네오디뒼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로 모자나이트 그리고 히토류광이라는 광석에서 추출이 됩니다. 이들 광석은 주로 이제 세륨, 란타넘, 네오디뒼, 프로세오디뒼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 네오디뒼의 함량이 보통 10에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자나이트에서 히토리를 얻기 위해서는 방사성 붕괴 산물인 라듐으로 오염돼 있어서 이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또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히토리 금속의 분리 생산은 이 모자나이트 보시네요. 광석을 분쇄해서 이온 교환법 그리고 전기 분해법 등을 이용해서 혼합 산화물 또는 혼합 염화물 형태의 생산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결국은 모나자이트라는 어떤 암석에서 여러 히토류들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 같이 나오는 거네요,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쇄해서 이거를 이제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공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2010년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커터 그리고 생산을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뒤에 2011년 중순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후 급락하게 되는데요. 당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중국 내 민간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불법 채굴을 포함해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린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금은 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보면 어쨌든 히토류 가격 움직임은 상품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히토류 가격 그 표를 보시면 잘 보이시겠지만 요 5가지 히토류가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아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같은 광물에서 분리시키고 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변동성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잠깐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유형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기사를 찾아보던 중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 중에는 히토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히토류가 예전만큼 희귀하지 않고 지금은 여기저기서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또 분석을 한 기사도 있었고요. 물론 여기 2017년도에 잠깐 수급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미국 역시도 이제 히토류 생산 업체인 몰리코프라는 데도 다시 광산문을 열고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일본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바로 2011년도 히토류 가격의 급등을 만들었던 영토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이 또 히토류를 무기화할까봐 요 몇 년 새 히토류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자업체인 파나소닉하고 자동차 업체 혼다는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고 있고 모터용 자석을 만드는 TDK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제품에 직접 바르는 대신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토류 소비량도 2010년에 3만 1,000톤에서 지난해에는 2만 3천 톤으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가격에 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거 아베 때문에 우리 열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일본에서 중국과의 이 분쟁 때 이 히토류가 무기화 때문에 이 히토류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랜 기간을 두어서 현재는 중국 의존도가 한 5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중국 의존도가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오히려 반면교사하면서 이번 기회에 부품 소재 산업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히토류 때문에 일본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렸는지 우리 한번 알 수 있었고 또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히토류 생산량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중국이 정말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2016년, 17년, 18년 넘어오면서 미국, 호주 이런 다른 나라의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게 17년, 18년도에 드디어 미국이 생산을 시작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 분명히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앞서 보셨던 산화 란탄과 또 다른 지수와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산화 란탄과 산업 생산 지수 간의 관계인데요. 산업 생산 지수는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공장이나 광산, 전력회사 등등 해서 생산한 모든 재화의 총합을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즉 공장에서 각종 물건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건데요. 전체 산업 생산 활동의 단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생산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공장에서 각종 물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측 그래프는 산화란탄의 가격과 S&P 500 산업지수 간의 이제 비교한 그래프고요.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게 뭐 올라간다고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같이 내려가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상관관계 분석을 좀 제가 해봤어요. 어떤 지수 간에. 그랬더니 딱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란탄 가격과 산업 생산 지수나 S&P 인더스트리얼 그 지수 간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 지수나 이런 데 또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원자재 가격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추측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히토류들이 무기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퀘스천이 될 정도로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히토류 가격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일단은 히토류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생산지수나 뭐 S&P 인더스트리얼은 비슷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산업이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쓰이는 원자재인 히토류도 많이 쓰일 거라고 예상이 돼서 당연히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이 일부라도 좀 올라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죠. 정상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무역 분쟁,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19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계속 산업 생산 지수나 S&P 인더스트리얼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은 그 미중 무역 갈등에서 또 중국이 히토를 무기화한다는 그런 기사에 따라서 이제 등락폭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뭐 산업 생산의 어떤 수급의 역할, 어떤 원자재로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등락폭을 가져가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첨가제 형태라서 그렇지 않나. 뭐 불이나 철강석 이런 것처럼 정말 순수 원자재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거기 어떤 첨가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놀라운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뉴스에서는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약간 이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히토류 생산량, 그리고 가격 평균, 그리고 순수 전기차 판매 대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고 거기에 따라 평균 가격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히토류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 판매 역시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히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전기차인데 그냥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아니라 EV차,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전기로만 움직이는 차를 생산 대수나 수요가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히토류 생산량도 거기에 따라가서 늘고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생산량이 만약에 제한돼 있다면 히토류 가격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히토류 가격에 비해서 생산량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생산량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줄어들거나 정체가 생긴다고 하면 가격 변동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토류는 생산량의 변화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본다면 아마 이런 가격에서 혹은 투자의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수요가 줄게 되면 공급이 이제 비슷하게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요. 만약에 이제 수요가 올라가거나 공급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산량이 줄게 되면 뭐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제 히토류가 어떤 이런 전체적인 이 시장의 추이에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뭐 조건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생산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생산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히토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주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중국의 히토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주로 분류되는 회사가 호주의 라이너스사인데요. 이제 좌측 그래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그래프일 겁니다. 히토류의 가격하고 거의 동일한 똑같네요. 히토류 가격인 줄 알았어요.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요. 라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외 지역 최대 히토류 채굴과 정제하는 업체입니다. 서호주에 광산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정광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설비에서 정제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니까 아무래도 또 역시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거에 좀 규제에 덜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미국하고 이제 합작해서 텍사스에는 히토류 정제 설비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여튼 뭐 히토류 가격 추이, 뭐 19년도도 마찬가지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뭐 히토류 가격이 급등했던 것처럼 라이너스 주가 역시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진짜 여기는 히토류 가격과 주가가 거의 1대1로 움직이는 회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의 가치 역시 이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업체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시장 히토류 관련주를 보실 건데요. 저번 신문기사 때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 역시 대표주는 유니온이라는 회사고요. 유니온은 이제 백시멘트, 뭐 각종 특수 시멘트, 뭐 이런 것들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스라는 데서 생산하는 페라이트 마그네트가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어쨌든 자석 쪽이다 보니까 히토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는 코발트, 망간, 니켈 등의 산화물과 철로 만든 영구 자석을 말합니다. 이거 역시 뭐 시중에서도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자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가격 동향을 보니까 거의 되게 또 용이하네요. 11년도 최고가를 찍고 최근에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테마주는 헤인이라는 회사입니다. 헤인은 건설기계와 육상용 발전기, 선박용 엔진, 뭐 등등 부품 공급 등을 주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헤인자원이라는 걸 회사를 통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자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희귀금속인 몰리브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몰리브덴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자원개발 사업의 핵심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희귀금속은 철의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마모를 감소시켜서 또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무기나 항공기, 뭐 자동차 엔진, 뭐 석유 수송용 강관, 각종 절삭구 등 다양한 산업군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또 이게 그 한국 광물자원공사와 연결이 돼 있다 보니 북한의 히토류 개발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도 비슷합니다. 2011년도에 또 급등했다가 여기는 약간 좀 예외가 북한 특수가 있다 보니 북한 관련주구나. 네, 작년부터 이제 북한하고 뭐 이런 같은 공동 개발 뭐 이런 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내렸다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세 개의 회사의 공통점은 딱 그거네요. 히토류 가격하고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얘기하셨던 그 호주 회사인 경우에는 히토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라이너스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두 회사 우리 헤인하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히토류하고 연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는 히토류의 대체품이거나 혹은 희귀금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히토류가 아닌 희귀금속입니다. 헤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간 히토류에 대한 개념들이 희귀금속, 뭐 텅스텐, 니켈, 아까 얘기했던 뭐 코발트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다른 금속들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혹은 중복되어서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히토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찾기는 쉽지 않은 거네요. 대한민국에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히토류, 뭐 희유물질, 희귀금속 뭐 이것들이 혼합해서 좀 약간 쓰이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향후에 히토류 관련돼서 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 조금 관심 가질 회사들은 해외에 있는 회사들을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거의 라이너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히토류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뭐 그런 추세라고 하면 이 회사 외에도 아마 몇 가지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한테 관심을 갖고 좀 역시 히토류가 지금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향후에 물론 히토류는 계속 많이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근데 그 시점에 이제 공급량이 안 따라준다면 히토류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그 시점에 이런 히토류 생산하는 회사든 뭐 대체품을 개발하는 회사든 그런 회사는 주가는 분명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히토류 관련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토류 전반의 내용 그리고 가격 추이, 뭐 수급 관련된 내용, 주식, 주가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원자재를 통해 경제와 투자 알아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원자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